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신다 그러면 당을 확 올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뭐 아스타잔틴, 요즘에 눈 영양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건 오늘은 셀코TV를 처음 찾아주신 분인데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반 약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 그래요. 오인석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되고 추석 선물 중에 뭐 현찰, 상품권 이게 1등입니다. 뭐 그 다음으로 건강식품이거든요. 네. 건강 보조제 같은 것도 있고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저 우리 연령대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 또 부족한 성분 어떤 게 있는지 4060 세대부터 한번 짚어서 얘기해 볼까요? 네. 4060 세대. 청년 세대죠. 청년 세대인데 그 2030 세대와는 좀 다르게 40 세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노화의 속도가 조금 2030 세대보다는 빨라지고 2030 세대 때 느끼지 못했던 여러 통증들 뭐 이런 게 발생하는 나이대가 이제 시작되죠. 4060 세대 분들이 이제 약국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는데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왜 갑자기 아프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처음 아프신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 아픈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제 영양제 관련된 문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 4060 세대들은 잔병 치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2030 세대와는 다르게 좀 누적된 피로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피로에 해당하는 그 영양제들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제 예를 들면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 두 알 먹거든요. 식사한 다음에 뭐 비타민 C를 먹는다든지. 눈이 침침하고 이러니까 눈에 좋다는 거 하나 먹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저녁 같은 때는 물 많이 먹으면 좀 거북해요. 그래서 캐리진 그런 거 한 2알 먹고 먹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우선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의 이제 형태도 다르고 마치 인간도 그 동물들 세계에서 뭐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듯이 인간도 대사가 활발하신 분들이 있고 대사가 굉장히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통해서 먹어야 될 영양제가 좀 이제 취사 선택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 전 연령대를 거쳐서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유익한 균이기 때문에 복용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말씀하신 뭐 눈이 침침해서 드시는 눈을 많이 쓰시는 분들, 뭐 화면을 많이 보신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뭐 영양 성분이라 하면 루테인, 지아잔틴, 뭐 아스타잔틴 요즘에 눈 영양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건 비타민 A와 비타민 C입니다. 그 비타민 A가 어두운 곳에서의 그 밝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에너지를 만들고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A 성분이 우선 눈이 침침하신 분들한테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의 생성을 조금 막아주는 비타민 C가 함께 도움을 주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눈이 건조해지는 분들은 오메가3를 복용하시면 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B군들 많이 먹던데 그건 뭐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이 에너지화되는 그 과정의 중간중간에 쓰이는 보조인자들입니다. 조효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게 소화된 다음에 그게 이제 당에서 에너지, 소위 이제 ATP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비타민 B는 처음에는 그냥 비타민 B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 B2, B3 이렇게 해서 B12까지. 네, B군, B 컴플렉스라고 하죠. 도움이 되긴 되는 모양이죠? 대사가 잘 안 되고 자꾸 피곤하고 나는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머리도 많이 쓰고 그런 에너지 대사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타민 B군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들면 필수적으로 오메가3 먹으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오메가3 캡슐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건 어때요? 오메가3도 저도 이제 오메가3를 먹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복용하면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지방을 예방한다거나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현재는 밝혀졌어요. 다만 오메가3는 피쉬 오일, 그러니까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 혹은 견과류나 해조류에서 추출한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름이 몸 안에 굉장히 필요한 필수 지방인데 그걸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썩 수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 보충제로 드시게 되면 부족한 영양 성분을 넣어줄 수 있고 그 오메가3가 뭐 세포막을 더 단단하게 해준다거나 혈액순환도 좀 좋아진다거나 피부도 좀 더 기름지게 해준다거나 눈도 건조한데 그 눈물 성분도 좀 더 기름지게 해서 안구 건조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이런 거는 한 3개월 정도 먹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먹자마자 효과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식습관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식습관에서 오메가3가 많이 배제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드시고 나서 일주일 열흘이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이대가 이제 한 여성으로 치면 한 50, 아니 40대 후반 이때부터 네. 갱년기 증상을 겪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던데, 갱년기 겪는 분들은 이런 걸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 갱년기 증상이라는 건 호르몬 불균형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약간 플러싱이라고 해서 화끈화끈 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푹 자야 되는 그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평소보다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을 통해서 밤에 조금 더 피곤해서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 제제라든지 서양 승마 제제라든지 이런 유사 제제를 통해서 약간 그 여성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걸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감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세인트존스 워터라고 하는 성분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소하네요, 지금 얘기. 그게 다 의약품들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의약품들로 약국에서 이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상담을 통해서 권해드리는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처방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의사 처방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진 채로 이제 남은 평생을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낮아진 수치에 조금 적응하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통해서 그냥 나 옛날 그 수치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완충작용을 통해서 이제 낮아진 여성 호르몬 수치에 좀 적응하시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를 이제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영양제 추천을 받고 복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건강 보조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40대에서 60대 정도 요 연령층에서 요거는 꼭 필요하니까 그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하는 거 딱 찍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40대, 50대, 60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40대 분들은 우선 멀티비타민 혹은 비타민 B 컴플렉스 위주로 우선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들 드시면 좋을 것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0대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갱년기 증상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뭔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무기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비타민과 그다음에 미네랄 같은 게 이제 무기력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이렇다 보면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면 수면 장애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 안에서 미네랄 소진도 많아지고 비타민 소진도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이제 손상되어가는 세포막들도 조금 네. 더 이렇게 구조층이 단단해질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는 60대 분들은 이제 질병이 시작되는 이제 음. 나이죠. 만성 질환이 이제 거의 뭐 만성화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질환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되지만 60대 때도 오메가3를 통한 이제 혈관 강화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60대 때에는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네, 60대 네. 분들은 그 다음에 뭐 어떤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타민도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60대부터는 치아가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을 만성적으로 호소하시게 돼요. 그래서 소화제나 소화효소제 같은 거를 이제 선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쭉 뒤로 갈수록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70, 80대. 더 이제 성인병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같은 것도 있을 맞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나이가 되면 60대 이상 7, 80대로 쭉 가면 그 기저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들, 뭐 고혈압, 당뇨약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약과 더불어서 건강보조제를 드신단 말이죠. 네. 그게 뭐 해롭거나 한 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로울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대더라 해서 구매해서 복용하시기에는 좀 네.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 좋겠다. 뭐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 좋겠다. 이런 영양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쭉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면 좀 이건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나이쯤 되면 당뇨 많으시니까 당뇨 때 당뇨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영양제로 나오는 애들 중에 앰플 제제들이라든지 앰플 제제가 요즘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앰플 제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우치로 되어 있는 액상 제제들은 입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맛이 단맛이 좀 나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많아요. 그런 성분들은 당뇨 있는 분들이 복용하셨을 때는 당을 일시적으로 확 올립니다. 그럴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당은 있진 않지만 몸 안에 들어가서 당으로 분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드신다 그러면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스와 아미노기가 복합되어 있는 거라서 분해되면 이게 글루코스화돼서 몸에서 당으로 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절에 좋다는 게 글루코사민이죠? 그렇죠.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요즘 한창 많이들 하던데. 건강기능 식품들이 당 있는 분들이 드셨을 때 그렇구나. 어떤 분들은 당을 확 올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 있는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은 고혈압은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말초 혈관의 노화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도 일종의 근육인데 근육도 조금씩 탄력을 잃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성분들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이라든지 프로틴 아니면 아미노산 같은 그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냥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요즘에 소화 잘 되게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뭐 WPI, 뭐 TV에서 광고하는 뭐 하이뮨 이런 그런 단백질 파우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아예 단백질을 최소 분해화 만든 아미노산 성분의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을 복용하시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좀 잘 되면 좋으니까 혈관에 좋은 영양 성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라든지 뭐 이건 건강기능 식품인데 피크노제놀 같은 성분들이 혈관 강화에 좀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즘에는 또 좋다고 대마씨유인가요? 대마씨유. 네. 그거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는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대마씨 종자유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의약품으로서는 실은 소화의 어떤 간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어린아이들 간질 치료?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허가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마약류로 막혀 있다가
그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그 소화 간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그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정보를 얻어서 이게 이제 의약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어느 정도 요청이 있다가 이게 이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대마가 피부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해서 네, 네. 요즘에 많이 이제 네. 인터넷상에서 홍보도 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안동인가가 대마 특구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아무튼 굉장히 낮은 함량의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대마초의 그 성분과는 좀 다른 낮은 함량으로 의약품과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이런 유로 쓰이는데 아직 명확하게 그게 혈액순환과 피부에 좋다는 건 근거는 좀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일정 정도의 농도에서는 그 칸나비노이드 오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간질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몸을 좀 챙겨야 되니까 이거 좋더라, 이거 좋더라, 이거 좋더라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네네.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자제분들이 사다 준 건강 보조식품을, 보조제, 이런 걸 영양제 같은 거를 한 움큼을 드시는데 네.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양제라는 건 물론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 좀 주의가 더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상한량이 그렇게 많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연 같은 경우도 고함량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타민 B6 같은 것도 고함량을 먹었을 때 신경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들이 사다 주는 다양한 영양제가 성분들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멀티로 막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고함량을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영양제가 좀 많다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패킹해서 약국에 약사님들한테 좀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분이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건 안 드셔도 되겠네요. 이건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가 약국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랑 상담하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이번 추석에 우리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좀 사드려야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아까 60대 정도까지는 뭐 얘기했으니까 7, 80대 이분들한테 뭘 사드리면 도움이 되겠어요? 7, 8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영양 성분이 요즘에는 관절 영양제입니다. 관절이 많이 아프시니까 무릎도 근데 이런 허리도 건 아까 말씀처럼 그 당뇨가 있으시면은 좀 조심해서 선택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은 뭐 관절 영양제 그래서 뭐 콘드로이친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MSM 그다음에 콜라겐 그리고 또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명확한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의 기분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세요. 성분이 소화에도 좀 크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함량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드셨을 때에도 만족스러운 그런 관절 영양제들 권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관절 영양제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성분은 실은 콜라겐인데요. 콜라겐. 콜라겐 성분은 이게 복용해서 관절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절의 구성물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콜라겐이고 뼈 건강에도 상당히 콜라겐 성분 자체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 콜라겐을 복용하면 이게 체내에서 콜라겐으로 쓰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콜라겐 성분 자체가 들어가서 원료로서 이게 콜라겐으로 다시 재합성 될 수 있다는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기대감, 희망으로 이제 복용하면 뭐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 건강 상태를 내가 알아야.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에 약국은 있으니까 그 상담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냥. 맞습니다. 이게 좋아요. 뭐 이게 좋대요. 라고 한다고 그걸 그냥 막 사다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건강 상태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드시는 약은 요 정도가 있는데 요런 영양제는 어때요? 라고 한번 맞아요. 그 자문을 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